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닥터 티처 잉닥터 쌤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드디어 부사라는 파트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부사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끊임없이 장소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어법 문제 보기 하나로 3번, 4번 이쯤에 한 번씩 툭툭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쓸 때 이 부사 이걸 도대체 어디에 배치해야 되지? 이런 의문점이 많이 남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사의 위치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인데, 어쩔 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어쩔 땐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동사 수식할 때 저희는 되게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이 자리다 라는 수학적으로 딱 지정된 위치가 아니라 대부분 여기에 많이 쓴다 라는 위치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사의 형태, 오늘은 부사는 총 두 파트로 나눠서 수업을 할 건데, 오늘은 부사의 형태 그리고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그중 자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물론 빈도부사 포함해서요, 그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엔 타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부사가 다른 부사, 형용사,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 그리고 부사가 좀 특별하게 쓰이는 경우, 이런 것들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부사. 제가 칠판에 이렇게 품사를 썼는데, 이제 저희가 8품사 중 5번째 품사 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영어로 adverb라는 부사의 형태 이름을 좀 적어놨어요. 앞에 형용사 adjective, 동사 verb, 명사 noun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적지 않았는데, 부사는 제가 adverb라고 적은 이유가 이 이름에서 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바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에 있는 거예요. 부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동사 수식이다. 자, 기본적으로 조금 보면 이 부사라는 것은 역할 먼저 살짝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동사, 그리고 다른 부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문장, 그리고 준동사,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할 건데요. 이런 것들을 수식합니다. 수식. 꾸며준다는 거죠. 오늘은 요 동사 수식, 그 중에 자동사 수식까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 수식까지. 부사는 이렇게 제가 적어드린 건데, 명사랑 대명사는 형용사가 꾸미잖아요. 명사, 대명사는 형용사. 부사는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 대명사 빼고 모든 걸 다 수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꾸미는 역할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우리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 기능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보어로 쓸 수 있었다.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로 쓸 수 있었다. 근데 이 부사는 이 서술 기능이 없습니다. 즉,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역할이 불가능하다. 얘는 꾸미기만 한다. 부사. 요거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부사의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부사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대부분 쌤, 부사는 ly 붙은 애들 아닙니까? 뒤쪽에. 맞아요. 맞는데 ly 붙는다고 싹 다 부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명사에도 ly를 붙일 수 있거든요.
명사에 ly를 붙여버리면 형용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friend라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명사 친구죠. 여기에 ly를 붙이면 friendly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건 형용사, 한글로 형용사 우호적인, 친근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쌤, 그러면 friendly에 ly를 또 붙여서 friendly lily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요건 안 됩니다. 한 개 더 예시. love, 이건 명사로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사랑하다가 있죠. 자, 여기 ly 한번 붙이면 lovely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동사에 ly를 붙였을 리는 없어요. 그럼 명사에 ly를 붙였으니까 얘는 형용사 사랑스러운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역시나 lovely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사의 형태는 뭐냐? 형용사 친구니까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겁니다. 가장 예를 들어 예쁜, 아름다운이라는 beautiful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beautifully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게 아름답게라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다? 형용사에 ly를 붙이는 것이다. 명사에 ly를 붙이는 것은 형용사가 된다. 그리고 명사에 ly 붙은 형태에서 다시 한번 ly 안 된다. 요거 잘 알아주시고요.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품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단어를 보고 그 뜻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이 단어가 어떤 품사인가를 알아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부분 이 품사, 발품사라는 영역을 학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사소하게 여기고 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좀 굉장히 사소하게 여겨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의 품사의 가장 주춧돌이거든요. 영어라는 거에. 한국어로 치면 거의 기억, 니은 수준이에요. 기억, 니은 수준. 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단어를 봤을 때 뜻은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품사냐? 그게 여러분 영어 망하는 지름, 영어가 어려운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진짜 단어 외우실 때 품사 잘 보시고요. 사전 모르는 단어 있어서 사전 찾잖아요. 사전 찾으실 때 제발 뜻만 보지 마시고 이게 무슨 품사로 쓰이는가 그것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뜻도 하나만 알아놓으선 안 되겠죠. 우리 동사 파트에서 설명드렸었죠.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몇 형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 다 바뀌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의 ly를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박으면 되느냐? 대부분 그냥 갖다 박으면 되는데 조금 신경 써야 할 규칙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 좀 간단하게 미리 좀 적어 왔습니다. 형용사 중에 y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이거. 쉬운, easy. 이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y를 뭘로? i로 바꾼다. 그래서 ily, easily, 쉽게 라는 뜻이 되죠. 이렇게 y로 끝나는 형용사는 y를 i로 바꿔준 다음 ly를 붙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le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거죠. simple, 단순한. 이때는 le 자체를 simply, 바로 ly로 바로 교체해버리면 됩니다.
세 번째, IC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basic,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뜻이죠. IC로 끝날 때는 C 다음에 only 붙이면 됩니다. basically, only 붙이면 됩니다. 뒤쪽에. 마지막 LL로 끝나는 단어 있습니다. full, 가득 찬 이런 뜻이죠. 자, 이건 그냥 뒤에다가 Y 하나만 덜컥 붙이면 됩니다. fully. 이것도 예시에 뭐 do 이런 거 있죠. 뭐 흐릿한, 멍청한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도 둘리, Y만 붙이면 됩니다. 둘리. 좋습니다. 자, 이번에 칠판에 적어 놓은 요 단어들은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은 모습으로, 즉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전부 이 단어가 한다는 거예요. fast, 형용사로는 빠른, 부사로는 빠르게. hard, 형용사로는 열심히, 부사로는 열성스럽게 또는 단단히, 단단하게. early, 일찍, 일찍이 아니면 이르게, 부사. 그 다음 late, 늦은, 형용사, 부사 late, 늦게. high, 높은, 형용사, 높게, 부사. low, 낮은, 낮게, 부사. near, 가까이, 형용사. near 부사로 쓰이면 가깝게. enough, 형용사, 충분히, 부사, 충분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숨이 차네요. 왜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 특히 여긴 대구라서 진짜 덥습니다. 와, 정말 덥습니다. 어쨌든 지금 적어드린 이 단어들은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부사로 쓸 수도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요 hard 있죠. hardly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품사는 부사고요. 이거 거의 뭐뭐 않게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hard, 그 뜻과는 어마어마한 의미 차이가 있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부사가 되어버립니다. late 있죠. 형용사로는 늦은, 부사로는 늦게 라는 뜻인데 lately라는 뜻도 단어도 있습니다. 품사는 부사고요. 이건 최근에라는 뜻이에요. 늦은 이라는 의미랑은 천지 차이죠. 자, high 이것도 있습니다. highly라는 단어가 있어요. ly 붙인 형태. high 형용사로는 높은, 부사로는 높게. 근데 highly는 품사는 부사고요. 매우라는 뜻이 됩니다. 매우. 그 다음 near 있죠. near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near 형용사 가까이, 부사 가깝게. nearly는 부사고요. 거의라는 뜻이에요. 전혀 뜻이 다르죠. 자, 그리고 부사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특별한 부사 enough, 요거 단어 한 개 기억해 주시고요. enough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부사 마무리 치면서 그때 enough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동사 설명 끝날 때 붙이든지, 부사가 동사 수식할 때 그때 설명에 붙이든지, 뭐 그거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단어들 정도는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부사로 쓸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요런 단어들은 hard와 hardly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late, lately는 관계가 없고 high, highly도 관계가 없고 near, nearly도 관계가 없다 라는 거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표현들에 대해서 제가 살짝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 요 두 가지 표현을 한번 봅시다. 제가 early라는 표현을 썼는데 첫 번째 early는 bird, 새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early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 early bird. 근데 밑에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면서 일찍이 일어났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enough로도 한 개 살짝 보여드리면 enough money 이렇게 쓰면 돈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구나. 그래서 충분한 돈이라는 뜻이고요. enough로 동사를 꾸미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슬쩍 동사 꾸미는 거 말고 요거 봅시다. 요 enough는 형용사 good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 나중에 제가 enough 특수 케이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꺼내버렸네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enough도 그렇고 early도 그렇고 fast, hard, early, late, high, low, near, enough 이런 것들은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부사로 쓸 수도 있다. 이게 요 설명에서의 핵심 코드입니다. 자, 이번에 요 설명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살짝 넣어 드리는 건데요. 이 부사의 종류를 조금 봅시다. 부사의 종류, 쌤 부사의 종류가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 부사의 종류를 좀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쓰다 보니까 저도 넣을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넣으면 상당히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넣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볼 빈도부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빈도부사,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빈도부사고요. 두 번째가 시간부사라는 게 있어요. 모르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yesterday 이런 거 있죠. 어제, tomorrow, 내일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명사인 줄 아셨죠?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단어라도 사전을 찾아서 품사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tomorrow도 내일 명사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시간 부사입니다. 부사요, 부사.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느냐? 방법 부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봤었던 단어 중에 우리 fast 있죠. 빠른, 빠르게. 형용사로 빠른, 부사로 빠르게. 빠르게 달렸다. 어떻게 달렸다고? 빠르게 달렸다고. 방법을 나타내죠. 이런 걸 우리는 방법 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게 장소 부사입니다. 장소부사.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장소부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구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전치사구. 전치사구를요 여러분이 좀 낮은 레벨에서 배울 때 그러니까 중학교 한 1, 2, 3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 중학교 시절에 배우는 전치사구는요 확률상 대부분 부사구입니다. 근데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구로 쓰일 수도 있는데 레벨이 낮을 때는 대부분 부사구로 쓰여서 동사 수식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읽을 때마다. 나중에 저랑 이제 독해 코스도 밟을 건데 독해 코스를 밟다 보면 이 전치사구가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수식하는가 아니면 부사로 쓰여서 동사를 수식하는가 이런 거 특히 수동태 이런 문장 만들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여러 가지 부사들이 한꺼번에 막 튀어나오잖아요. 빈도부사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요거 전치사구는 대부분 장소부사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순으로 쓰냐 하면 방법이 먼저 쓰이고요. 그 다음 장소, 마지막이 시간 부사입니다.
방장시입니다. 방장시. 여러 가지 부사가 막 뛰쳐나오면, 그래서 하나의 동사를 막 뒤에서 다 때리고 있을 때, 그때는 방법, 장소, 시간, 순입니다. 요거 영작하실 때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좋습니다. 좀 이따가 예문도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부사. 빈도부사에 대해서 가봅시다. 글자를 좀 크게 썼어야 됐는데 깜빡해버리고 작게 써버렸네요. 근데 빈도부사는 다들 잘 아시죠? 이거는 뭐 어떤 문법책에서든 설명이 다 잘 돼 있고, 모든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는 파트입니다. 비교적 부사는 아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쓰이는 장소가 굉장히 유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빈도부사는 굉장히 고정적입니다. 장소가 딱 고정적이다. 어디? 자, 비동사, 조동사가 있으면 이 뒷 빈도부사 자리입니다. 그다음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앞에 빈도부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발생 빈도에 대한 꾸며주는 부사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거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자, 제가 지금 절대적으로 동사 수식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거의 동사를 수식한다. 나중에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사의 역할. 부사는 동사도 수식하고, 다른 부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고, 문장도 수식하고, 준동사도 수식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빈도부사는 대부분 동사를 꾸며주지만 다른 부사, 형용사, 문장, 준동사 이런 것들을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수식할 때는 일반 부사의 위치로 자리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부사의 동사 수식부터 시작해서 부사가 동사 수식할 때, 다른 부사 수식할 때, 형용사 수식할 때, 문장 수식할 때, 준동사 수식할 때 그 위치들을 통계적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자리에 다른 거 수식할 때는 그 자리에 쓰면 됩니다. 동사 수식할 때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빈도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종류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항상, always, usually, 보통, 대개는, often, 종종, 또 어떤 거 있을까? 때때로, sometimes, 또 뭐 hardly, rarely, scarcely, 그 다음 never, 이런 것들. 자, 여기가 100% 항상 발생하는 거, 여기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 0% 순으로 썼고요. 제가 hardly랑 never는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거의 뭐뭐 않게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아예 안함라는 뜻이거든요. 둘 다 그냥 no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뭐 한 80%, 50%, 뭐 3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발생 빈도에 대해서. 자, 지금 설명 들어보시니까 아, 빈도부사 이거는 뭐 따분하지, 다 알지 라는 느낌일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열심히 모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영역이라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도부사 예문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빈도부사 예문을 좀 들고 왔습니다. 뭐 고등부 수준으로 길게 쓰려고 하다가 뭐 굳이 빈도부사인데 싶어서 좀 짤막짤막한 거 들고 왔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일반 동사죠. 앞쪽에 빈도 부사를 위치시킨다. 그래서 끊을 때 쌤이 동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끊지 마시고 이렇게 부사 보이면 부사 앞에서 끊어주세요. 왜? 부사는 동사를 꾸미니까요. 나는 아침을 항상 먹는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볼까요? 비동사 있네요. 뒤쪽에 빈도부사 위치시켰습니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래서 그녀는 종종 친절하다. 엄마죠. 위험 발언인가요? 어머니들이 종종 친절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말고요. 항상 친절한 부모님이 많겠죠. 좋습니다. 네. 저희 집은 종종 친절한 것 같아서. 자, 그럼 should 조동사 있죠?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위치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헬멧을 항상 써야만 한다. 이런 문장이고요. 네 번째 문장 봅시다. 이건 아직 우리가 취재 파트로 들어가서 현재 완료라는 거, 완료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완료형에서는 이렇게 have, pp 사이에 부사가 위치됩니다. 이거는 완료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빈도 부사 말고 다른 부사가 나타나도 중간에 자주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제가 조금, 요것도 해석 한번 해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종종 이야기해 왔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해 왔다. 나중에 합시다. 자, 다섯 번째. 요 문장은 제가 조금 억지로 썼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 말 되는 겁니다. 이때 sometimes, 쌤 이거 일반 동사니까 여기 sometimes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I sometimes go for a walk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나는 때때로 산책을 간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동사 앞에. 맞아요. 이게 좀 더 퍼펙트한 문장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빈도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한 90% 이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꼭 동사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제가 빈도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종종 나는 산책을 간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린 겁니다. sometimes가 여기 쓰이면 동사 수식. 요렇게 쓰이면 문장 수식이 됩니다. 물론 sometimes를 맨 뒤로 빼서 요런 식으로 쓰셔도 어법상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것도 문장 전체 수식이 됩니다. 좋습니다. 빈도부사는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봐왔을 테니까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빈도부사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런 식으로 외우신 분들 많을 텐데 무조건 동사만 수식하는 건 아니다. 빈도부사도 부사로서 다른 부사, 형용사, 문장 이런 것들을 수식할 수 있다. 그때는 부사의 위치를 따라간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사들이 어떻게 수식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죠. 빈도부사 했으니까. 2번. 부사의 동사 수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는 거 봐서 선생님 그러면 예외도 있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사의 위치는 굉장히 유연하다고. 동사 뒤에 썼을 때 뭔가 좀 헷갈릴 우려사항이 있다. 그럴 때는
동사 앞으로 moving을 합니다. 요런 건 이제 이 형식부터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자, 첫 번째 1형식 자동사 수식. 일형식 자동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동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형용사 설명하고 부사로 바로 넘어온 게 아니라 동사를 먼저 조지고 넘어온 거예요. 동사가 그만큼 이게 몇 형식이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자동사, 타동사는 어떻게 구별한다? 자동사는 뭐뭐 을를 붙였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타동사는 을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거.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자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 자동사 제가 16개 알려드렸죠. 아직까지 안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럼 좀 문제가 있어요. 그 16개 반드시 좀 머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제끼고 일형식 자동사를 인지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형식 자동사 수식할 때는 그냥 뒤에서 앞으로 조지면 됩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그녀가 달린대요. 자, 달리다 일형식 대표적인 거죠. 어떻게? 빠르게. 이때 쓰인 fast는 run이라는 일형식 자동사. 자, 볼까? 아, run. 요 단어도 우리 봤었죠. 첫 번째, 달리다. 이게 일형식 자동사. 이형식으로 쓰이면 뭐뭐인 상태가 되다. 이렇게 복습 하나하나 다 시켜주면은 설명을 어느 세월에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좀 여러분 설명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이런 거 다 알아요 라고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우리 애들이 열심히 복습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런 거 다시 복습 안 시켜줘도 되겠구나. 이런 걸 인지할 수 있으니까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경영하다. 이때는 삼형식 타동사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달리다니까 일형식 자동사고요. 뒤쪽에 fast 부사 써가지고 방법 부사 붙여가지고 그녀는 빠르게 달린다. 끝인 겁니다. 장소 방장시라 그랬죠. 뒤쪽에 in the hall. 언제? yesterday.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yesterday라고 하면 run, ran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today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과거 시제로 한번 적어볼게요. She ran fast. 장소 in the hall. 그 다음 뒤쪽에 yesterday. 이런 식으로 쓰면 어제 북도에서 빠르게 뛰었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방장시입니다. 방장시. 쉽죠? 네. 일형식 자동사를 꾸밀 때는 그냥 뒤에서 앞으로 바로 갖다 박아버리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이형식. 이제 좀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형식 자동사 수식. 이게 이제 조금 생각할 게 많아지는데, 만약에, 자, 바로 예문하면, 이것도 원칙은 뒤에서 앞으로입니다. 원칙. 그래서, 만약에 그녀는 became quickly 이런 문장이 빠르게 의사가 되었다. 이때는요 이형식 동사 잡았고 주격보로 뭘 잡았습니까? 명사 잡았죠. 명사 잡으면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으니까 100% 이렇게입니다. 이형식 동사 수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She became quickly famous. 자, 이번에 쓰고 나니까 이형식 동사 잡히고 주격보로 famous 형용사 잡았습니다.
그럼 이 quickly 빠르게 유명한이냐 아니면 빠르게 되었다냐 이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 부사인데 부사가 형용사를 꾸밀 때 앞에서 뒤로 꾸미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좀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빠르게 유명한이 아니라 빠르게 유명한 상태가 된 거죠. 빠르게 된 거죠. 해석상으로 이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선생님 그래도 저는 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 쌤이 무빙한다고 그랬잖아요. quickly became famous 또는 quickly를 맨 뒤로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She became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이건 또 문장 수식이랑 또 혼동이 오거든.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가장 예쁜 케이스는 요 케이스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수식하는 거. 방법 부사입니다. 이것도 빠르게. 그래서 그녀는 빠르게 유명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쌤, 그러면 셋 중에 1번, 2번, 3번 하면 1번, 3번은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맞아요. 1, 2, 3 전부 다 맞는데 좀 더 예쁘게 쓰려면 이게 맞다. 왜? 혼동이 오니까. 문장 수식이랑 혼동이 오거든요. 이게 형용사를 꾸미는 건지 동사를 꾸미는 건지 겉모습에서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쓰려면 2번 케이스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아무거나 다 막 튀어나올 겁니다. 왜? 혼동이 있어야 여러분이 틀리죠. 그런 겁니다. 자, 예문 한 개만 더 볼까요? 이 형식으로. 이 부분만 살짝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장 한 개 더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이거는 보세요. 쌤, 그럼 리얼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를 쓰면 sounds 이 형식 감각동사 뒤쪽에 보어 형용사 뺐습니다. 정말로 좋으냐, 정말로 들린다냐, 이거 혼동이 오나요, 또. 이거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건지, 형용사를 꾸미는 건지 혼동이 온다. 자, 요럴 때, 아까 quickly도 똑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써버리잖아요. 제가 아까 2번 케이스가 제일 예쁘다 그랬었던 거 기억 살짝 해주시고요. 요런 경우에도 만약 내가 동사를 꾸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 원칙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게 맞는데 really sounds good 요렇게 해야 really가 사운드를 수식한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1번 케이스로 쓰면요 정말로 좋아 정말로 좋은 이라는 곧 형용사 수식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사실 무조건. 쌤, 그럼 아까처럼 맨 뒤에 리얼리를 쓸 수도 있나요? The music sounds good really 써도 되는데 좀 읽어보니까 어색하죠. 물론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쌤, 읽어보니 부드럽습니다. 읽어보니 어색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너무 어색하잖아. 써도 되긴 돼요. 문법적으로 틀렸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마를 찍어버리면 얘는 문장 수식입니다. 컴마를 찍으면 문장 수식이에요. 컴마가 없으면 문장 수식이 될 수도 있고 동사 수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문장 수식, 부사의 문장 수식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만약 난 사운드 들려, 정말로 들려 이렇게 들린다라는 사운드를 수식하고 싶다. 그때는 요 위치보다 혼동을 회피하면서 앞쪽 really sounds 이런 식으로 빼주는 게 예쁩니다. 정답이다 하긴 좀 그렇고 예쁩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형식에서 그래서 보호로 형용사가 나올 땐 조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문장 읽어 나가실 때요. 그냥 허투루 읽지 말고 이 형식 동사다. 뒤쪽에 보호 형용사 썼는데 부사 와 여기 놔뒀구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글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영어 지문 읽지 마시고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형식 자동사 수식은 원칙적으로는 뒤에서 앞이지만 혼동의 경우 적어드릴게요. 혼동의 위험. 그때는 앞에서 뒤로 자리를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부사 파트 1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 봤는데 부사의 종류 어떤 거 있어서 부사의 종류 말고 형태 형용사 뒤에 ly를 붙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종류는 빈도부사, 장소부사, 방법부사, 시간부사 그리고 막 전부 다 출동해 가지고 동시에 막 다 꾸미고 있다 방장시 생각하십시오. 방법, 장소, 시간. 그리고요 부사가 동사를 꾸밀 때 어떻게 수식하는가 그중 자동사를 수식할 때를 봤습니다. 1형식 동사 그냥 뒤에서 앞으로 바로 때리면 된다. 2형식도 뒤에서 앞으로 때리는데 수식하는데 때린다 하니까 좀 표현이 강하네요. 수식하는데 혼동의 위험이 있다. 보호로 형용사가 빠졌다. 그때는 동사를 수식할 땐 앞쪽으로 장소를 이동한다.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때 조금 유연성이 있는 녀석이다. 나중에 뭐 부사가 문장 수식, 부사가 다른 부사, 부사가 형용사 수식 이거는 또 자리가 비교적 정해져 있어요. 빈도부사처럼. 그래서 그건 좀 쉬운데 부사가 동사 수식하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혼동의 위험이 있으면 앞으로 가서 앞에서 뒤로 수식한다. 요렇게 복습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사가 드디어 타동사를 수식할 때 어떻게 수식해 나가는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사가 다른 것들을 수식할 땐 어떻게 수식해 나가는가 그리고 특수한 부사 enough에 대해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보시면 구독 버튼 있는데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한번 이거 너 품사부터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한번 공부해봐 이렇게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신매동 쪽에 있기 때문에 대구 수성구 신매동 쪽에 있거든요. 수업 같은 거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항상 요 위에 왼쪽 위인지 오른쪽 위인지 뭐 떠 있는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또 개인 수업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